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는 해와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일식을 예언했고,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관찰하고 만물은 물, 불, 흙, 공기, 사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자연을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실험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낙시메네스가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아낙시메네스는 장비나 도구 하나 없이 실험을 하고 만물은 공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실험을 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서양 철학은 고대 그리스의 이오니아 지역에 있던 밀레토스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어요. 이곳 밀레토스에는 3명의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탈레스와 탈레스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아낙시만드로스,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아낙시메네스입니다. 이들 3사람을 밀레토스 학파라고 해요. 밀레토스 학파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3사람은 모두 각각 다른 대답을 내어놓았는데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탈레스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동물과 식물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당시 이집트에 널리 퍼져 있던 물을 숭배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탈레스가 최초로 환원주의적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고 해도 단순한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차가운 것도 있고 뜨거운 것도 있고 습한 것도 있고 건조한 것도 있는데 만물을 물이라고 보면 차갑거나 습한 것이 존재하는 것은 설명이 되는데 뜨겁거나 건조한 것이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물을 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을 불이라고 하면 뜨겁거나 건조한 것이 존재하는 것은 설명이 되는데 차갑거나 습한 것이 존재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건조하거나 습한 것과 같은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그러한 물질을 아페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만물의 근원을 아페이론이라고 해야 차갑거나 뜨겁거나 습하거나 건조한 것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낙시메네스는 이 2사람의 생각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탈레스처럼 만물을 물과 같은 구체적인 물질로 보는 것도 문제고 아낙시만드로스처럼 만물을 아페이론과 같은 추상적인 물질로 보는 것도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충안을 내놓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물은 공기라는 겁니다. 이때 공기는 물과 같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도 아니고 아페이론과 같이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는 추상적인 물질도 아니에요. 이때의 공기는 우주의 생명을 불어넣는 어두운 안개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 3사람의 설명 사이에는 헤겔의 변증법과 같은 정반합의 관계가 있습니다. 만물을 물이라는 구체적인 물질이라는 탈레스의 주장을 정립이라고 보고 만물을 아페이론이라는 추상적인 물질이라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주장을 반정립이라고 하면 이 둘을 종합한 아낙시메네스의 공기가 바로 종합이라는 겁니다. 아낙시메네스는 이제 공기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입으로 하 하고 약하게 불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하고 세게 불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죠. 약하게 불면 공기가 희박해져서 뜨거워지고 세게 불면 공기가 응축되어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공기가 계속해서 희박해지면 뜨거워져서 연기, 불이 되고 공기가 계속해서 응축되면서 차가워지면 구름, 물, 흙이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근원에 관한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것은 탈레스의 주장과 같이 만물이 물과 같은 차가운 것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뜨거운 것이 존재할 수 있으며,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과 같이 만물이 불과 같이 뜨거운 것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차가운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은 공기이고 그것이 희박화와 응축화를 통해서 뜨겁거나 차가워질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다소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낙시메네스는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의 물질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차가워질 수도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의 주장과 아낙시메네스의 주장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아낙시메네스는 어떻게 만물이 생성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존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성의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성의 프로세스를 희박화와 응축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헤겔의 생각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아낙시메네스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평평한 지구가 공기로 둘러싸여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300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구형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멀리 바다에서 배가 들어올 때 돛대부터 보이다가 차츰 몸에 몸통이 나타난다든지, 월식 때 달에 비치는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든지 하는 것들은 지구가 구형이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은 모두 나사에서 조작한 것이며 지구는 사실 직경 4만 킬로미터의 원판이라는 겁니다. 가운데 남극이 있고 바깥쪽에 북극이 있으며 태양과 달은 원판 위를 돌고 있고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원판을 덮고 있는 뚜껑이라는 겁니다. 지구는 마치 영화 트루먼쇼에서 나오는 세트장과 같다는 겁니다. 크기가 조금 더 클 뿐이죠. 정리합시다. 첫째,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은 공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연기, 불이 되고 공기가 응축되면서 구름, 물, 흙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를 불면서 실험한 최초의 실험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기를 세게 불면 차가워지고 약하게 불면 뜨거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생성 과정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낙시메네스였습니다.